네, 정치 이슈가 선이라면 정상을 향해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 송영길 의원님과 그 옆에서 의원님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알려드리는 이정표 전은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등반을 하실 분이 계시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발로 뛰는 기자, 스포츠계의 어두운 면을 콕콕 짚는 날카로운 스포츠 비평의 황제, MBC 스포츠 플러스 박동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설명 마음에 드시나요? 좀 약해요. 송영 길라잡이. 혹시 의원님 그럼 박동희 기자님하고 친분이 평소에 있으신가요? 무쇠팔 최동원 선수 연세대학교 제 선배님이기도 하신데 그 어머니께서 최근에 사기를 당해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박동희 기자 그 사실을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그때 좀 깜짝 놀란 게 있다면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부산으로 내려오셨어요. 직접 부산 전화만 건 게 아니라 그리고 정체돼 있던 사건이 정말 마치 KTX를 탄 것처럼 바로 일사천리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 인연으로 제가 최동원 선수 장학회 제가 고문도 맡게 되고 제가 선동열 혜태 선수는 저하고 친구예요. 같은 또래고. 네네. 최동원 선수는 연세대 선배님이고 그래서 저도 한때 야구를 해볼까. 야구 하셨으면 그때도 잘하셨을 텐데. 지금도 제가 야구 구장에 가면 500점씩 때려요.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그럼 의원님 좋아하시는 야구팀이나 선수도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SK 와이번스 구단주가 아니라 그때 시장이었잖아요. 시장 때 김성근 감독 제가 팬이어가지고 근데 김성근 감독이 그때 중간에 구단하고 잘린 바람에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송영 길라잡이. 오늘 오른 산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산입니다. 바로 체육계 그만 때리산입니다. 첫 번째 주제 정보 위에 바로 등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봉우리는 바로 자승자박입니다. 네, 최근에 스포츠 선수들의 과거 학교 폭력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계시는데요. 기자님, 스포츠 선수들의 학폭 논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이 프로배구 그 여자팀이죠. 흥국생명에 그 이다영 선수가 SNS로 묘한 글을 올렸어요. 아니 근데 SNS 글만 보면은 뭐 터뜨릴 거야 뭐 이렇게 해서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또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피해자라고 본인이 주장하지만 과거에는 가해자였던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을 받은 거죠. 팬들이 봤을 때는 진짜 배신감이 컸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처음으로 이제 취재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다영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도 했었어요. 예, 제가 취재한 바로는 한 번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다영 선수가 과거 학폭 가해자였기 때문에 반성을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이 선수의 특수한 환경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지금의 피해자들이 과거에 가해자였던 적도 있고 프로축구도 그렇잖아요. 지금 기성용 선수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해자가 됐었어요. 이게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군대 가면 막 두들겨 맞다가 또 신병 들어오면 자신이 또 고참돼서 때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겠죠. 그런데 이번 체육계 학폭 사건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폭력 사건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게 이제 심석희 선수가 관련된 이제 감독과 선수 간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이제 알고 있는데 예전의 폭력은 지도자가 선수를 직접 폭력을 행사했던 거예요. 아니면 상급생이 하급생을. 근데 요즘의 스포츠 폭력이 달라진 거는 동급생 간의 폭력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도자가 자기가 직접 때리지 않고 상급생에게 폭행을 교사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지도자는 나는 때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해요. 뒤로 물러서는. 저희 같은 이제 스포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들으면서 학교 스포츠 문제의 끝판왕이다라고 하는데 끝판왕. 폭력의 교사를 생각하게 되면 이제 시작이에요. 두 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선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지 문제의 근원으로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길라잡이. 두 번째 봉우리는요, 바로 1등 머시 중원디입니다. 머시 중원디. 혹시 복성 영화 보셨죠? 머시 중원디입니다. 네, 체육계 학폭이 지금까지 묵인되어 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거든요. 운동부는 고립된 섬이에요.
그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죠. 그 두 번째가 성적 지상주의죠. 우리나라 스포츠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집단의 성적을 더 숭상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엘리트 체육 성적 지상주의를 만들게 된 게 국가적인 그때 상황이 그랬는데요. 네. 박정희 시대 때 1962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을 만들어서 네. 엘리트 체육 정책을 만들었고 또 73년도에는 병역 특례까지 해주고 또 77년도에 체대를 만들어서 육군사관학교처럼 이렇게 완전히 운동만 하는 선수를 양성한 거죠. 지금 이제 삶의 질이 높아졌으니까 네네. 스포츠라는 게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는 즐기는 스포츠가 됐지만 그때는 생존의 문제였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스포츠 선수가 되면 일단 학비 안 내고 병역 특례 받고 뭔가 먹을 것 주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권투를 많이 했어요. 배고픈 운동이니까 권투에서 챔피언 되면 먹고 산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흥 출신인데 우리 유재도 선수가 그냥 오로지 이게 권투 해가지고 금메달 땄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밥 사주고 청와대 초청해서 한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인연 때문에 지난번 박근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게 유재도 선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인연이 됐다고. 네. 그런 것처럼 그때 스포츠가 일종의 국가를 대표해 나가는 그렇죠. 어떤 군인 같은 그럼요. 국위선양, 네. 아무튼 네. 국가주의의 라는 그 체육을 통해 표현됐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변화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남아있는 문화가 뭐냐면요. 벤투호, 예전에 히딩크호, 맞아. 네, 호가 네, 많잖아요. 결전의 날. 이게 다 군사 용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일본에서 다 온 거예요. 일본에서 박정희 정권 때 와서 지금까지 써먹는 말이거든요. 계속 남아있구나. 이게 남아있는 말이죠. 좀 미국이나 유럽 같이 잘 사는 나라는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이 조정 경기나 무슨 미식 축구 이런 걸 다 또 지도자로서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봐야 스포츠맨십이 길러지고 네. 공정하게 경쟁하고 승복하는 문화 이런 민주시민을 함양하는 그 교육의 장이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이건 국가주의의 어떤 맞아. 희생물이 되는 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요즘 다행인 거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일전은 개싸움만 해도 시청률 1%는 넘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치열한데 근데 요즘에 바뀐 게 일본이랑 경기를 져도 적군회로 끝나요. 네. 이제 스포츠 팬들도 승패를 떠나 즐길 줄 아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제 줄임말로 젖잘싸라는 말이 있어요. 젖잘싸. 혹시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얘기겠죠 아무래도. 아니 네.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르셨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역시 이번에 우리 진짜 서울시장 그 경선 있었잖아요. 그쵸, 우리 그쵸, 박영선, 우상호 네네네네. 의원이 경선했는데 네. 제가 우상호 의원이 또 저희 친구기도 합니다만 네. 제가 페이스북에 박수를 쳐줬어요. 젖살싸는. 네, 벌써 마지막 봉우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세요? 저만 느끼나요? 저만 빨리 가는 것 같나요? 배고파요. 얼른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킬라잡이. 체육계 그만 때릴 사내 마지막 봉우리죠. 황골탈퇴입니다. 네, 체육계의 폭력의 역사가 정말 오래됐고 또 끊이지 않은 만큼 이제는 정말 다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체육계 학폭을 어떻게 하면 또 좋을지 해결책이 있을까요? 프로 선수를 꿈꾸는 유소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유소년이면 이제 뭐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체육을 이제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폭 가해자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이유가 그 성적인데 네. 유망주라 그러잖아요. 유망주가 네네네. 되면 자기들이 이제 처벌받지 않고 또 자기들은 발탁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운동 아주 잘하는 선수들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잘하니까.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학폭 가해자의 경우에 일정 기간 대회에 나갈 수 없도록 하고 있대요. 그렇게 되면 대회 출전 못하면 캐리어가 문제가 되고 또 네. 프로 입단이나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네. 실질적인 페널티가 되는 거죠. 오,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이네요. 근데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본인의 저지른 잘못 때문에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만 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예, 예. 이것도 교육의 일환이거든요.
예, 그렇게 대회 네. 출전을 제한하는 게 네. 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저희도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문광부하고 교육부가 네.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하고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에 나갈 수 없거나 선수 등록이 원천적으로 거부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면서 가장 자주 보는 어플이 뭡니까? 저는 이제 메신저 어플인 뭐 카카오톡이나 기사 검색을 할 때 이제 네이버 어플을 또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습니다. 네네네. 한국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어플 1위가 카카오톡이고 2위가 네이버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시작하면 시작 페이지에 메달 순위를 대문짝에 띄운다고 합니다. 금메달 순위 같은 거를 일면에 띄우면 아무래도 가치가 그쪽을 향해 지향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메달 순위 보면서 네. 우리 이제 조금 올라가면 되겠다 뭐 이런 게 했는데 네. 사실 그게 어떤 네. 지금의 어떤 그런 문화나 그렇죠. 이런 걸 조장하는 걸 수도 있고 성적 중심의 문화가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저 의원님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시니까 세계 인권 헌정에 보면 아동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네. 중대 범죄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정인이 사건도 많은 이 국민이 네. 크게 가슴 아파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분노했죠. 그런데 스포츠를 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은 용인이 되고 있어요. 이거 범죄예요. 중대 범죄예요. 범죄인데 왜 용인이 일반 아동은 때려서는 안 되고 중대 범죄는 왜 스포츠하는 아동은 때려도 되느냐는 거예요. 처벌도 달라요.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을 선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은 학생 선수예요. 그렇죠. 학생 선수. 스포츠 어린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일반 아동에 대한 폭력이랑 똑같이 인식을 해서 강한 처벌이 있고 강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진짜 처벌과 또 교육이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체육계가 정말 문제가 이런 문제가 또 오래된 만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영 길라잡이.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벌써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저 평소에 존경했던 송영길 의원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또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송 의원님이 스포츠를 하셨다면 야구 선수를 하셨으면 잘하셨을 것 같아요. 포수, 캐쳐, 캐쳐. 포수 4번 타자. 네. 다 잡는 거 아니십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포수가 안방 마님이라고 그래요. 포수가 중요합니다. 네. 볼을 쫙 그럼. 빼보고 다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네. 투수나 외야수들은요 뒤를 못 봐요. 그렇죠. 네. 뒤를 앞을 던져야 되고 네네. 포수만 앞을 다 볼 수 있어요. 네. 전체도 다 볼 수 있는. 그렇죠. 우리 선수의 뭘 하는지 안방마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안방마님처럼 든든한 쿼터백. 길을 주셨네요. 네, 든든한.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이런 좋은 분위기로 또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의원님 정상에 오르면 저희가 뭘 해야 하죠? 뭘 해야 됩니까? 야호. 야호를 보통 외치잖아요. 네. 기자님부터 시원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고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언젠가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의원님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러한 상황이 안 되도록 저희들은 정치인으로서 인프라를 깔아주고 주변 복지라든지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는데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계가 지도자와 선수들 간의 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성폭력 문제로도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또 선수 간의 학폭 문제까지 이렇게 터졌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숨어있던 상처 하나를 또 발견한 기분인데요. 체육계 학폭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사회가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슈의 길을 찾다 송영 길라잡이 안전하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워낙 신체가 좋으셔서 운동을 하셨어요. 송영 길라잡이.